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이제 좀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 하락 추세입니다. 여전히 하락폭은 비슷하고요. 2277, 2280선 조금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2287부터 2271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상승.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딱 40분 됐는데 40분 동안 거의 변동 없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여전히 사고요.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2,748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상승 흐름 여전합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비슷한데요. 823.83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볼까요? 보시다시피 827부터 820까지 쭉 빠져내려왔다가 저점 대비해서 3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래프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어제 이어서 쌍끌림에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물량은 많지 않은데요. 기관은 392억 원, 외국인은 479억 원 각각 순매수합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연기금은 소폭씩 매수, 개인은 823억 원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하락했던 환율이 오늘은 또 올라갑니다. 1128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미국이 기술적 강세를 지난밤에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제한적입니다. 전혀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 특히 올라오면 외국가 커지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특히 외국인들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두 달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9월달 흐름들로 보게 되면 거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매도세를 좀 키워가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가 신흥국의 불안감들, 특히 신흥국 관련된 통화와 주가도 통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17개월 내 저점까지 들어왔다. 분석이 나올 정도로 아무래도 신흥국 관련된 불안감들이 외국인들 쪽에서도 같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쪽도 생각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8월 15일 정도쯤 이후부터 최근에 누적적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을 봤었을 때 오히려 시장이 말해주는 시장의 관심은 이쪽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어제도 이어졌지만은 경기 민감 관련 대형주들 철강 쪽의 포스코라든가 현대차, 화학주 이런 쪽으로는 어제도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어떤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라는 입장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 이어질 예정인데 변동성 증가와 함께 어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큰데 아직까지는 흐름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물이 강화될 가능성은 좀 제약적이지 않느냐라는 관점이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그동안 끌고 왔던 선물 매수에 대한 동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코스피는 2300 중심으로 저항이라는 관점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더 가벼우면서 직전 고점 때 830선을 안착 시도하려는 모습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지수는 아직은 기다리자, 그리고 대형주는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대적인 피난처라고 하죠. 그런 어떤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 장세 이쪽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의 기회 요인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섹터 움직임들도 계속 활발한 모습들인데 남북경협조가 강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또 어떤 시소 게임들이 펼쳐지는 흐름들과 함께 엔터주, 5G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이런 쪽으로 계속 다변화되면서 섹터의 움직임과 종목 찾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를 하면서 시장 흐름 전략 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들까지 살짝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대형주 관련돼서는 별로 살 게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그나마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정유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단 화학업종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정유주는 좀 살짝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정제 마진이 6월달 이제 어떤 급하게 부진하게 보였다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8월달에 평균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10달러대까지 돌파하다 보니까 아마 4분기에서 내년 1, 4분기는 역사적 고점도 시도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정유주의 가장 큰 실적과 이제 주가를 가로지를 수 있는 어떤 정제 마진의 변화가 아무래도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이 가장 큰 어떤 사상 최대 쪽을 보였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도 거의 연장선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정유주의 중요한 어떤 PX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쪽도 정유사 이익의 한 3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도 급등세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어떤 주가처럼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실적 기대감이 하반기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2차 전지의 성장성과 그리고 어떤 실적의 기대감 이 두 가지와 함께 배당 같은 경우까지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탑픽으로는 SK이노베이션을 바라보면서 전략 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 탑픽으로는 SK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짧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괴물 허리케인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유가에 영향을 주거나 해서 국내 정유 업체의 그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진 않을까요? 네, 일단 미국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그를 통해서 유가의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아니면은 정유 시사를 파괴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정유사들 쪽에서는 이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김형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종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성배 스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5G 관련해서 연달아서 관련한 종목들 이제 세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KMW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이런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해드렸지만 이 5G가 빠르면 이제 이달부터 통신 SK나 LG텔레콤, KT로부터 이 5G 안테나와 필터 이 부분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가져볼 수 있고요. 동시에 4분기부터도 당장히 공급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장비 성능 시험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5G 장비 업체 선정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LTE가 이제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통신사에서 대략 한 3-4개 정도 이제 업체 선정을 감안했다라는 점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이번 5G 장비 업체 역시 비슷한 수준인데라고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긍정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4GHz 또 28GHz 뭐 미국 주파수 경매도 이제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주파수 할당이 이제 유력하기도 해서 또 당장 내년부터는 미국까지도 이 수출에 대한 전망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제 2분기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 4분기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 3, 4, 5G에 대한 매출이 반영된다라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앞으로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연말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28,3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2,000원, 또 손절가 26,3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산그룹 계열사에서 뭐 인터넷 데이터에 이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각종 뭐 네트워크 장비를 뭐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초지연 스위치가 이제 5G 시대에서 거의 뭐 핵심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초지연 스위치 자체가 이 단말로 신호가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이 데이터 응답 속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5G의 특성을 고스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인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가 뭐 7월 달에 LG U+의 5G 관련해서 뭐 10기가 스위치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뭐 재무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뭐 일회성 비용을 좀 제외하고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이 실적 회복도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이제 뭐 다산 존 솔루션즈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뭐 최근에 뭐 전환사채나 뭐 교환사채 관련한 물량도 어느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12만기일도 대략 한 2021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뭐 연초 대비 뭐 수급도 굉장히 좀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일본 시장에서 뭐 10기가급의 뭐 초고속 인터넷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 실제 동사가 개발한 이 성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어제장에서 조금 그간의 조정을 마친 뒤에 이 상향 돌파는 좀 탄력적인 흐름과 좀 거래량을 동반하게 됐습니다.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뭐 7,800원 부근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앞으로 5G 통신 네트워크의 구조상 이 기지국과 또 이제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봐도 좋은 이 동사를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7,5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8,600원, 손절가는 이제 6,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통신사 중에서도 SK텔레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제 뭐 지지난 시간에 이 LG U+를 소개하게 되면서 이 5G 도입과 동시에 뭐 내년도에 이제 이동전화에 대한 이 ARPU가 상승하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실적은 그렇게 큰 호실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마케팅 비용하고 이 감가상각비를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동전화 관련해서 이 ARPU의 하락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은 당장 내년부터 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거의 뭐 급증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의 뭐 증가에 따라서 뭐 기업 가치 증가에도 도움되는 뭐 M&A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ARPU 상승에 대한 반영이 당장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된 듯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뭐 정리도 남아있고 또 관련해서 뭐 물적 분할 추진과 앞서 말씀드린 뭐 미디어나 플랫폼 또 IT 업체에 관한 M&A 기대감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뭐 11번가하고 이제 캡스가
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IPO를 앞둔 상황이라서 뭐 실적 관리와 함께 뭐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5G가 이제 뭐 조기 상용화까지 뭐 이런 이슈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LG U 플러스를 말씀드렸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6년 전에 이제 LTE가 도입됐었을 때 이 ARPU 상승으로 굉장히 주가가 급반등이 일어났었는데 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제 뭐 같은 시기에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점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LTE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 ARPU보다 더 큰 ARPU의 성장률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마케팅 비용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앞으로 이 5G 레일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고 동사를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27만 2천 원 부근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손절가는 25만 3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메일 유업입니다. 이제 국내 뭐 유가공 업계가 뭐 전반적으로 조금 정책이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기초 체력도 좀 튼튼하고 포트폴리오가 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뭐 아무래도 이 사드 문제도 있었고 또 관련해서 뭐 중국 시장에서 이 분유의 매출이 반토막 나기도 했었지만은 이 나머지 제품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선방하게 되면서 그렇게 뭐 실적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이 중국 시장에서 뭐 제조 분유 수출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날씨의 영향으로 좀 컵커피나 이런 가공류 같은 이 전반적인 음료의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빙그레가 폭염 관련돼서 이 빙과의 수요로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음식료 업종인 동사 역시 뭐 한파와 더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한번 노려보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이제 분유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출생아 감소도 있고 뭐 수입 제품에 대한 마케팅도 워낙에 활발하기 때문에 연간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역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분유 기업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유기농 브랜드인 뭐 상하목장하고 또 냉장 컵커피 같은 이런 즉석 음료가 동사의 실적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성장성을 기대해 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8만 5천 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손절가는 7만 9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콜마 B&H고요. 애터미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뭐 실제 2분기 매출이 뭐 85%가 애터미에서 발생도 했고요. 사업 부분이 뭐 건강기능식품하고 이제 화장품인데 내수 비중 역시 대략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당시 좀 내수에 집중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내년까지 이 해외 진출에 대한 매출 비중도 조금 늘릴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애터미가 다단계 구조인데, 다단계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인식은 과거엔 조금 안 좋았지만은 이제 지금은 반대죠. 오히려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미지도 많이 쇄신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띌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도 좋지만은 사실 이 동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거의 뭐 4만 원까지 기록하던 주가가 지금은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40%가 넘는 조정을 보였고요. 지난달에 이제 2만 3천 원까지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2만 3천 원대에서 계속해서 뭐 저점을 올려놓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의 물량은 소화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성장성과 이제 바닥권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동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2만 5천 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2만 8천 원까지, 손절가는 이제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부터 콜마 B&H까지 5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연결해 볼 텐데요. 김영철 스타님 어떤 종목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도 일단은 뭐 2종목 정도가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와이소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었고, 오늘 소폭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6%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16,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좀 단기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유일 그리고 글로벌 3위의 이 소어필터 생산 기업입니다. 이 5G 상용화에 따라서 이 소어필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어필터가 뭐냐면은 전기적인 그 간섭 신호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게 걸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듈화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7월 말 저점 대비 한 50% 정도 올라온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5G 상용화에 대한 시장 그리고 정부의 정책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이성배 스타님께서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은 와이솔 5G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역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RFHIC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이제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뭐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부터도 일단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업은 전력 증폭기 제조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인데 거리가 이제 짧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증폭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2분기 매출이 한 45%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돼서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8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은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밑꼬리 달고 있는 모습들이 뭐 이번 주 중에 또다시 이제 뭐 신고가,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에 충분히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이 종목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박해비입니다. 두산박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인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꾸준하게 조금씩 뭐 시세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지분 10.6%죠. 이제 전량 매각 공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두산박해 외에는 전혀 뭐 해가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버행 이슈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종 여러 종목들이 있었고, 뭐 DY 파워나 아니면은 뭐 두산인프라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상대적으로 못 오른 두산박해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지속적으로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뭐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밑꼬리 한 마이너스 2%대 갔다가 지금 한 3.8%까지 이제 상승으로 돌려 세운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 종목은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전자석영 계산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종목은 석영TV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달에 이제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MI 전자세금 계산서 쪽에 대한 성장률이 2020년까지 연평균 한 100% 이상씩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주가 측면에서는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만 관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질적으로 저도 현업이 이제 주식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피스 업무를 같이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이 전자세금 계산서의 편리성 그리고 상당히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기업이나 어느 산업군에서 어떠한 매출이 또는 어떤 비용이 좀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성장도 모멘텀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다섯 번째 기업은요, 대형주 중에 한 종목인데요. 삼성 SDI입니다. 사실 큰 설명은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인데, 어제장에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밑거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관의 러브콜이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보고서도 9월 들어서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8월 하순부터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었습니다. 오히려 2분기 실적 내놓고 나서 8월 10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정말 특별한 이유, 물론 이제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같이 겹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나 빠질 만한 그런 이유는 없었거든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었던 중대형 쪽에 대한 그 실적이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때가 오히려 이제 매수 첫 기였었는데 그때를 놓치셨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유럽 쪽에 대한 그 전기차 배터리 수주 기대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7만원, 손절가는 21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와이솔부터 삼성 SDI까지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정보까지 역시나 주셨고요. 자, 이제 이성베스타의 나머지 5종목을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효성중공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이 효성그룹이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새로 신설된 법인이고요. 전력과 풍력도 이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중공업 부분하고 이제 건설 사업 부분하고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의 80%가 이 건설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를 소개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ESS 수요 확대에 따른 이 전력 사업부에 대한 실적 역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관련해서 인프라에 대한 이 설계와 제작 설치까지 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EPC 시장에서는 이미 이 선두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좀 더 쉽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해서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는 동사가 2,420억 원 수준이고요. 또 이제 LS산전이 1,550억 원 수준이고 현대일렉트릭이 1,120억 원 수준인 걸 감안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EPC 매출 비중이 이제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로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수 요소는 이 PCS라고 하게 돼서 이 전력 변환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이 수주 경쟁력이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이 신재생 발전과 이제 연계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는 이 업황이 타이트해질수록 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 부분 역시 이미 수주
잔고가 4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매출은 거의 뭐 우려감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뭐 장중 9%가량의 이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일부 되돌림을 주면서 마감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이제 61,0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71,000원까지, 손절가는 5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이 MLCC를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좀 익숙할 텐데, 동사는 조금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 주가 상승 원동력이었던 이 MLCC가 뭐 글로벌에 관련해서 공급 확대로 조금 고점 논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들어서 이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동사뿐만이 아니고 뭐 상하컨덴서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MLCC 관련주들이 이 조정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이 펀더멘탈은 여전히 유효한데 단순히 이 연초 대비 조금 급등한 부분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시 동사로 돌아와서 이 3분기에 이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뭐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이 또 IT용 MLCC 가격이 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여지도 있고요. 또 이제 신규로 가동하는 이 전장용 MLCC 생산 설비도 이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평균 가격에 대한 이 상승분에 있어서는 이 아직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 동사의 영업이익을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 부분까지도 뭐 기대를 하고 있고, 이 MLCC 같은 경우는 뭐 5G나 폴더 부품,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 전기 자동차에도 앞으로 보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내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펀더멘탈적으로 유효하다, 혹은 또 이제 업황 호조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들어서 이런 좀 소폭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직까지도 이 매수의 기회를 삼고 담아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5만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16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3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LG전자입니다. 동사의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뭐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7천억 원 수준을 이제 기록할 전망인데, 이 생활가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이 에어컨 특수가 조금 연장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출하량도 좀 정체가 됐고, 이 패널 가격에 대한 상승분도 있었지만은 이 OLED TV 비중도 좀 증가되고, 특히 이 대형 TV에 대한 이 비중 증가로 인해서 이 관련해서 두 부분은 조금 실적은 견조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인데, 이 전 분기 대비 이 다가오는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이 중저가 위주의 스마트폰 판매 비중을 확대시키기도 했었고요. 이 해외 판매에 대한 이 채널 역시 조금 재정비를 하게 되면서 적자폭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장 사업 부분인데, 프로젝트도 조금 지연되기도 했었고, 이에 따른 뭐 매출도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 개발비까지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업 적자는 뭐 피해갈 수 없겠다라고 보여지지만은 3분기까지가 아니라 이 4분기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또 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JKW의 이 실적이 연결로 이제 반영되기 때문인데, 동사가 이제 인수한 이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인 이 JKW 관련해서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JKW 같은 경우는 뭐 벤츠하고 아우디, 또 이제 포르쉐 이제 주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JKW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대략 한 1조 6,500억 원 수준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동사의 이 전장 부품 사업이 굉장히 좀 앞으로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주력 사업 부분은 관련해서 계속 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 AMC 사업 부분과 이 VC 사업 부분이 현재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동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주가의 흐름 역시 이미 뭐 충분히 저는 이제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조정 막바지 국면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 이제 동사의 주가 흐름이 올해 초에 114,000원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한 최근 들어서 40% 가까운 조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국면에서는
이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동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72,0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이 82,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해마루 푸드 서비스고요. 동사는 이제 토종 프랜차이즈 이 맘스터치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가맹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서 뭐 식자재 유통 사업하고 뭐 주방 세제를 만드는 이제 기초화학 물질 제조 사업에 대한 이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메뉴들이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가맹 사업도 호황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가맹 점수가 1111 곳이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제 6월 달에는 거의 뭐 1140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로 뭐 런칭한 뭐 피자 브랜드인 이 붐바타 역시 가맹 계약건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맹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뭐 식자재 유통 사업에 대한 수익도 좋아지고 있고, 뭐 재무 구조 역시 현금 흐름이 좀 개선도 눈에 띄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좀 구매력이 높은 이 수도권 중심의 매장 확대와 또 이런 신제품 출시 등에 대한 객단가에 대한 상승으로 이 프랜차이즈의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 도심 상가에도 마찬가지죠. 공실률도 늘어나고 있고 또 권리금도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수도권 영역에 대한 이 가맹 수요가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신메뉴 출시 효과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국 가맹점들이 이 배달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점포당 매출 증가가 결국 이제 동사의 하반기 실적 전망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또 영업이익도 대략 한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어제장에서 이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3위에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2,8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 2,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입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뭐 장비와 설비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SFA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정리해서는 반도체 패키징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특이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한국 법인하고요, 또 중국 법인하고 이 필리핀 현재도 이렇게 법인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법인을 좀 통합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갖고 또 운영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기술력을, 또 중국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또 이제 필리핀에서는 뭐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펌핑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펌핑 공정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제품의 패키지 제조 과정에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반도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인데,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필리핀에도 현지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단가에 대한 경쟁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3분기에 이 필리핀에 대한 이 공장이 새로 이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주가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해마루 푸드 서비스하고 비슷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연초 주가 대비 대략 한 35% 이상의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7일 연속적으로 거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주 모멘텀이나 호재는 없지만은 수급적인 측면과 주가 조정폭을 더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역시 바닥권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2,1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 1,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부터 SFA 반도체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들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김영철 스타의 마지막 5종목 듣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6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오늘 장에 5.2% 정도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스마일게이트 그 카페24 보유 지분 3.9% 이제 블록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가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 실질적으로 BW 파생상품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사실 실질적인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뭐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국내 첫 테슬라 1호 상장 기업인 거는 이제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아실 거고, 이게 그 전반적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 자체가 뭐 카페24의 성장을 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하나가 이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그 성장성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16만 원대의 그 저항대만 좀 넘겨주면은 다시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16만 원대가 6월달 한 2번 정도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8월 말에서 지지받았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 깨지고 나서 올라왔다가 계속 이 자리가 애매하게 그 시장이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만 넘겨주면 충분히 뭐 20만 원대까지,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최근에는 살짝 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애경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를 보면은 어제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늘장에서도 뭐 위아래 꼴이 있지만 조만간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애경산업이랑 주가를 살짝 겹쳐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산업군 자체가 원래 뭐 화장품이 본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매출 비중을 넓히면서 실적에 도움이 됐고,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모멘텀이자 스토리였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애경산업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75,000원대만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도 2분기 영업이 뭐 전년 동기 대비 YOY로 그러니까 100%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하반기 팩트랑 관공제 모멘텀, 그리고 뭐 수급도 꾸준하게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메타랩스입니다. 메타랩스는 약간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모바일 이식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머리에 이제 좀 그 모바일이 좀 부족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주 전인가요? 그 MBC 예능이라고 하는 그 뭐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 아나운서죠. 그분이 이제 모바일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뭐 관련된 종목이 있을 텐데 하고 찾아봤는데 메타랩스였었고, 이게 이제 토요일날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원래 본업은 의류랑 자파, 화장품 이쪽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올해 1월 5일날 모제림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모제림이 국내에서 모바일 이식 1위 기업이고요. 이게 한 44% 정도 증가되는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뭐 터키 리라와 빠졌을 때 뭐 일부 기사에서도 터키로 유럽 국가들에서 남성들이나 뭐 여성들이 모바일 이식 받으러 간다라고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이게 상당히 탈모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 국내에서 뭐 지금 뭐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메타랩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뭐 수술 건수 증가되고 있고, 요거 찾아보면서 본 건데 그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이 메타랩스를 분석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도 여기에서 뭐 시술을 받고 만족을 해서 뭐 분석 보고서에도 뭐 기술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한 10,000원대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선절가는 한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S-오일인데요. 앞서 이제 오늘장 전략 김민수 부장님께서 뭐 코멘트 해주셨을 때 SK 이노베이션 탑픽으로 뽑으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오일 좀 보고 있고요. S-오일은 어쨌든 승수 정유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증설 효과랑 그다음에 아로마틱 이쪽 그 마진 급등 그리고 정제 마진 개선 3박자가 좀 같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20년까지 그 황함량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우면서 최고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저는 순수화학 업체, 그러니까 순수 정유 업체인 S-오일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5만원, 손절가는 11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다행히 메르스가 이제 뭐 퍼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이슈 때문에 여행 항공 면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같이 제주항공도 뭐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6월달 고점 대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 쪽 트래픽 증가로는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변동성이 만약에 뭐 추가적인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대인 지금 뭐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카페24부터 제주항공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어땠는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베스타는 지난주에 콜마 B&H 추천해 주셨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9월 5일날 이제 종가 부근 이제 26,700원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후 들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그 하방에 대한 경제성을 이제 바로 갖추게 되면서 이 재차 상승하는 이런 과정으로 놓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추천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밀려봐야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SF 반도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동사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인들의 17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오늘 들어서도 이 장중 6%가 넘는 상승폭을 뿜어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좀 확인이 됐고 방향성이 확인됐다라고 놓고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오늘 종가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스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니뮤직 추천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니뮤직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7,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리지리한 박스권 그리고 신고가를 한번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2017년도에 찍었었던 게 한 7,400원인지 신고가 부분이어서 한 두세 번 터치를 했고 이번에 돌파를 하면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량대가 조금 더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줬다가 어제 밑꼬리 달고 올라왔고 오늘 살짝 뭐 차익 실현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인 수익률로는 뭐 마이너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안에 7,000원 충분히 좀 돌파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말고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그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도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메탈엑스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밑꼬리 오늘 밑꼬리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세요. 이번 주 단기 종목은 메탈엑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추천으로는 메탈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영철 스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281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낙폭 거의 다 줄였고요. 0.05% 하락, 1.23포인트 하락인데 동시호가 지나서 상승 쪽으로 마감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287부터 2271까지 빠졌다가 장 후반에 2시 이후에 특히나 흐름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2시 이후에는 오히려 지수가 지금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늘어났고요.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3,676억 원. 하루에 판 물량으로는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은 물량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요. 기관이 1,306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도 2,044억 원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는데 SK하이닉스는 낙폭 좀 줄였고요. 삼성전자 역시 1%대의 하락은 계속됩니다. 셀트리온이 3.64%나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상승 흐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제 13만 원 부근까지 왔고요. 포스코도 낙폭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LG화학, 네이버 역시 상승하고요. 삼성물산만 약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25.90포인트, 5포인트가 넘게 올라옵니다. 역시나 2시 이후에 오히려 코스닥도 상승 흐름을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보시다시피 827부터 820까지 빠졌다가 V자형으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825.90포인트까지 현재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림에서 들어오는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기관 563억 원, 외국인 592억 원. 전 시간 대비해서 기관은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간 상황입니다. 개인은 오히려 1,105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잘 달립니다. 그리고 신라젠 오랜만에 급등 나오면서 8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CJ-ENM도 이틀 동안의 조정을 끝내고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HLB가 장 후반에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노스 8%대까지 다시 급등합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상승하고요. 포스코 캠텍과 펄어이스 빠지는 가운데 바이로메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각각 3% 이상의 상승 흐름 나옵니다.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정오 이후에 하락을 거의 만회하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이성배 스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관세 부과도 다시 이슈화되고 있고, 신흥국 통화 위기와 관련해서 국내 경제 지표 부진까지, 기존의 악재들이 새로이 다시 재생산되게 되면서, 조금 한 주간 상승했던 이 코스피 지수가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부정적인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 부정적인 리포트 역시 계속해서 단골 악재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현재 좀 저평가 국면이라서 기존의 악재들에 대한 파급력은 조금 악화될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지수가 좀 안정권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지수 하락을 통한 이 매수 전략을 대응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단기 수익률도 가능한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게 되면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게릴라적인 매매 전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펀더멘탈 대비 좀 지나친 하락이 있는 이런 가치주 같은 경우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짧게 방망이를 잡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데 변동폭이 좀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급한 드라마틱한 이제 상승 전환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 보고 있고, 제가 예상하는 이 하락 낙폭에 대한 제한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제 290 이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01% 정말 소폭 하락한 2282.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더 키웠습니다. 0.74% 올라가면서 820.3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올라가면서 1128원 60전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는 한 가지 좀 단어를 좀 정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포탈 보시면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단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 4월 달에 남북한의 소위 그 대표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뭐 도로부터 철도부터 수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북 경협조 이런 단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번에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북한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비준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현재 북한을 상대로 현재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풀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하루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이슈를 좀 보면요. 어쩌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11월 달에 중간 선거니까 10월 달 하겠다는데 어쩌면 그때 비핵 관련돼서 북한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대북 경협주는 예상보다 최근 들어 주가가 급락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완결되지 않으면 대북 경협주 즉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단돈 10원도 쓸 수 없다. 그런 부분들 강조를 좀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가족 시장이 약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올랐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도 올랐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산가죠. 자, 인산가 어저께 소속사를 변경했습니다. 즉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스펙을 통해서 넘어온 기업인데 어제 오늘 이틀째 약세가 관측되고 있고요. 또한 한국내화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뭐 8월 말이죠. 추석 전에 즉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북한의 광물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국내화가 최근 들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또 다른 종목입니다. 정확하게는 코드로 보면요. 한국바이오인데요. 플레임은 한국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즉 어저께까지는 IT 업종을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죠? 바이오 쪽으로 이름 바꿨는데 오늘 예상보다 시장이 좀 뜨겁게 올라갔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네 번째 KC 코트레일입니다. 이것이 실은 뭐 대기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오늘 장중에 상당히 급등했는데 장 마감은 약세로 관측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지난 5일 가운데서 어저께 상한가고요. 오늘도 네이처셀이 이 종목이 오늘도 10%대 급등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관점으로 오늘장 핫5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산가 종목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인산가 오늘 2,750원입니다. 지난 어저께 즉 그저께죠. 그저께는 코넥스, 어저께는 이제 코스닥으로 소속사 변경이 되는데 결국 코스닥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코넥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그 회사들이 주가나 그런 부분들 건전하지만 예상보다 변동성이 좀 커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코넥스에 있던 종목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어저께도 약세 그리고 오늘도 약 5.6%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이것은 결국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통과 의뢰를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인산가라는 회사는 우리가 주견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인산가를 검색해 보시면 회사 홈페이지보다 어떻게 보면 인산과 즉 주견 관련돼서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인산가는 주견 만드는 회사이다. 그리고 코넥스에서 어저께 코스닥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내화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한국내화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우리가 광물 자원 관련돼서 이슈가 있고요. 어저께는 신고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자원개발주가 시장에 좀 이슈가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잘 된다면 북한에는 광물을 남한의 기업들이 쓸 수 있다. 이런 관점 때문에 한국내화도 오늘 장중에는 5,000원을 넘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지난 2017년도 데이터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페이퍼가 나왔는데 그 페이퍼를 보시면서 북한에 광물이 많다 이런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표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북한을 받을 때 금, 동, 이 수많은 게 있지만 현재까지 남한은 47톤이 매장돼 있다고 그러고 금은 2,000톤 그리고 은도 그렇고 동도 남한보다 북한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남한보다 북한이 약 15배 이상 광물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있죠. 비금속을 비롯해서 인상, 흑연을 비롯해서 활석, 형석 등 어떻게든 보시는 것처럼 남한보다 북한이 광물이 많구나 이런 좀 판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광물 자원을 그대로 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몇몇 종목들이 광물 자원 관련돼서 수혜 기대감을 상승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뭐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등 소위 그런 국가들이 일정 부분 다 어떻게든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부담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 관련돼서 주가는 상승했지만 액면으로 보면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자, 현대바이오 사이언스가 베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지난 시기에는 IT 업종인데 오늘 이름 바꾸고 예상보다 이름 바꾸고 나서 시장이 좀 뜨겁게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너가 판단을 잘한 것 같습니다. IT 업종이 안 되니 이제는 바이오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름을 바꾼 첫날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럽 관련 바이오 쪽에 상당히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제가 볼 때 오늘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에 6,480원까지 갔다는 것을 보면 회사 이름을 바꿀 때와 맞물려서 좋은 이벤트를 회사 측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결국 오너가 주가를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데요. 자,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틀 전에는 502 상한가 모습 가고 있었고요. 502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메르스 그런 이슈 속에서 방독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 오늘 KC 코트레일 장중한 때 5,050원까지 갔고요.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는데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메르스 관련돼서 KC 코트레일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환경오염 방지 기업인데 이게 왜 상승했을까, 왜 장중에 상한가 갔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주가에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셨고요. 다만 KC코트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갔지만 왜 상한가 갔을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지난 5개월 가운데서 상한가를 2번 정도 맞았다 먹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9월 달에는 이게 약 6,000원대 시작했는데 어느덧 지금 같은 경우는 9월 그 10일 며칠 비즈니스데이로 상당히 일주일 정도 넘었었지만 어느덧 14,850원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보면 2배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현대 기본적으로 네이처셀에 대한 고민은 그것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3,000원대, 그리고 2018년도 3월 달에는 64,600원이고요. 극단적으로 보면 2016년도 11월 달에 3,430원에 사셔가지고 올해 3월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결국 팔자가 바뀌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관점은 그것입니다. 네이처셀이 실은 조인트 스템, 그러니까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건부 식약청 관련돼서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슈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식약처의 입장은 그걸 반려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지난 8월 20일,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월 20일 이 정도 모습인데요. 8월 20일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며칠간 주가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라 회장이 이번에 그 230억 관련돼서 부당이득 이런 혐의를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최근 며칠간 주가가 상한가 갔던 걸 보면 어쩌면 라 회장이 예상보다 이번에 검찰 관련돼 기소가 됐지만 리스크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엇갈린 모습을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이처셀을 비롯해서 오늘 몇몇 종목들 정확하게 설명이 못 드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시장을 전체로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어저께와 이어서 오늘이 중국 상하이 지수가 급락했다는 걸 보면 전체로 이번에 무역 전쟁의 승자는 결국 미국이고 패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글로벌 관점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민환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장 진짜 중요한 날이죠. 선물옵션 동시만길인데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오늘장 보고 가자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 출발하고 하다가 이제 외국인 매도세 확대로 하락 전환 후에 이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보합 장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667억 원치 주식을 이제 매도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주식을 매수하면서 보합 장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세 업종으로는 전기, 전자업, 기계업, 의료, 정밀업에서는 약세를 보였고 강세로서는 이제 통신업, 의약품업, 의료, 식품업 중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이제 대체적으로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셀테리는 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나 LG화학 또 오름세를 보인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0.69% 상승이라는 좀 좋은 상승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쌍끌이 매수세로 좀 상승세 폭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제 순매도를 보였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이제 강세 업종으로는 기타 서비스업, 인터넷, 방송 서비스업에서는 강세를, 약세에서는 이제 건설업에서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녹십자 최장암 관련 이슈로 녹십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신라젠과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좀 강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도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포스코 컨택이나 이제 퍼너스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장 토대로 좀 내일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무역 분쟁 이슈 관련해서 무역 분쟁과 이제 또한 이제 신흥국 그런 통화 변동성이 악영향이 아무래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신흥국 통화 변동성에 대한 이제 악영향은 생각보다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좀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은 좀 평온하지만 이제 기업 실적 측면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좀 여타 업종이나 이제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아지면서 종목 장세 확대가 좀 예상되고요. 여기 이제 무역 분쟁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민감하지 않은 업종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미국 미디어 엔터라든지 5G 플랫폼 사업 쪽 또는 이제 남북 경협 쪽에 좀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내수 시장 확대를 아무래도 좀 더 본다라고 하면 내일장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략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시초가에는 이제 중국 내수주로 화장품주에서 이제 코스맥스 어느 정도 추천드리는데요.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이제 우세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시점이 오히려 좀 좋은 종목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시초가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무역 분쟁 발발로 이제 개방에 대한 정책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고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예 한국에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법인 설립으로 현지화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연간 15%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전체 화장품 시장 성장률의 5%에 비한다라고 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안정적 성장과 이제 중국인의 이제 그런 마인드, 특히 중국에서는 소비자 기호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스맥스가 이제 주문 제작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인 뉴월드, 아무래도 연초 이제 코스맥스의 그런 장세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뉴월드가 오히려 현재 이제 2,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내일 시초가로 코스맥스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 길지 않은 시기에 좋은 상승세 보실 수 있을 거 예상됩니다. 예, 코스맥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봐서 몇 % 정도의 수익 저희가 한번 예상하고 들어가면 됩니까? 어느 정도 시초가 보시고 한 달 정도 지금 현재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장세 전체적으로 봤다고 했을 때 좀 많이 하락세로 떨어져 있고요. 시초가 지금 현재 이제 마감 가격으로는 14만 9천 원인데 14만 9천 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고 이미 매물대가 좀 탄탄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만약에 15만 원 이상까지 된다고 하셔도 15만 2천 원까지도 충분히 매수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정되는 지금 목표 가격
전체적으로는 16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고 좀 단기적으로는 16만 원이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셨을 때는 전고점인 17만 9,500원 이상까지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짧게는 5%, 길게는 10% 정도까지 현재 보고 계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